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드디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그 자신들이 매 욕하던 그 시대를 갖다가 드디어 뭐 칭송하고 드디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어제 갑자기 조국 씨가 그 한겨레 정의길 칼럼을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정의길 칼럼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리트윗했어요.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아니 지난 반세기 동안 미우나 고우나 지지고 볶고 갈등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역량을 키워온 덕분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의 장기적으로 기회였다. 한국은 중동의 오일 달러를 흡수해 선진국들이 떠나가는 제조업을 이어받아 키웠다. 코로나 쇼크 역시 한국에 또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를 국뽕이라 한다면 그런 국뽕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라고 리트윗했는데 실제 정의길 칼럼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야 이게 코로나19 대처한 게 왜 니들 공이라고 자꾸 뭐 세계 뭐 방역의 모범 사례고 네. 뭐 저기 뭐야 뭐 세계 17개국 정상이 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이 점잖게 야 그만해라.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뻔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고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철들어가지고 산엄해가던 조국이가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개 딱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의길 칼럼에서 정의길 칼럼이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길 이거 뭐냐면 조국이 정의길 칼럼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동의 안 할 수가 없지.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니까. 자, 이게 한국이 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이유는 뭐냐? 한국이 감염자 조사와 추적에 네. 발군의 실력을 보이게 된 게 뭐냐? 정의길이라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거 한겨레 신문 기자 아니라 뭐 무슨 누구라도 뭐 한걸레 신문이라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 뭐라고? 그러니까 발달된 정보기술 및 체제. 예. 문재인이가 발달된 정보기술 및 체제를 대한민국에 갖추는데 삽질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발달된 정보기술 및 체제는 박정희 후반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때 꽃을 피우고 노태우 때 완벽한 꽃을 피운 거죠. 잘 관리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이것도 박정희 때 꽃을 갖다 씨앗을 심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된 거죠. 그러니까 잘 관리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때려 부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저기 이해찬이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프라이버시보다 감염자 조사와 추적에 기꺼이 동의하는 시민적 합의와 행태. 네. 근데 사실 좌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정부의 그와 같은 것을 통제라고 하면서 막 맞싸웠던 사람들 아닌가요? 조국 근대가 좋지만 나는 네. 나 혼자 자유를 나도 좀 자유 좀 갖게 해줘. 네. 내 자유가 중요하지 뭐. 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탐욕을 위해 우리가 왜 태어나? 네. 나는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태어났어. 네. 그래서 한대수가 노래 부른 게 가자 행복의 나라로 그래요. 자유의 바람. 네. 이 사람들이 캐치플레이즈로 평생 들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네. 쉬일며시 발을 빼면서 우리가 네. 저 감염 이 감염 예방에 성공한 거는 발달된 정보 기술. 그게 이제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조국이 얘기한 지난 30년 아니 반세기 동안. 거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네. 발견하는 게 뭐냐? 네. 한국의 사회 경제적 토대와 역량이 네. 견고함을 확인했다. 아니 대한민국의 이 1948년 이후 네. 1960년대 초반에 근대화 이후 네. 사회 경제적 토대와 역량을 견고하게 쌓아오는데 문재인이가 삽질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 장비도 뭐 진단 키트,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네. 방역 장비 역시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네. 한국이 첨단 기술과 제조업 역량이 세계의 발군임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역량이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뭐 무슨 벽돌 하나 쌓았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쭉 이어지는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그야말로 30년, 40년을 거치면서 만들어 온 거죠. 코로나 이 정의길이라는 친구 네. 얘기인데
코로나19의 확산 앞에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네. 실물 위기에 대처하는 물적 토대를 보여줬다. 와, 이거 자기가 했냐고. 뭐 물적 토대를 누가 쌓아놨냐고 그동안. 근데 그 쌓아놓은 물적 토대를 갖다 다 허물어 자시겠다고 탈원전하시고 뭐 하시고 하셨던 양반들이 누구냐고. 이 인간들이 거짓말을 생으로 막 우기고 하려고 우리도 이게 사실 지적하는 입 아플 뻔했는데 온 국민이 저는 네. 우린 다 안다. 네네. 문재인이 너 광내고 뭐 저 홍보 뭐 선동하는 거에 네. 천재적인지만은 네. 조국 선생이 드디어 정의길에 얘기 동원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잘한 거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지금 했네. 지난 산업화 30년 아니 영향을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죠. 예. 그럼 민주화도 살짝 깨어넣긴 넣었어. 뭐 지들도 얘기를 좀 해라고 되니까. 했는데 우리의 영명한 지도자 문재인 동지의 그 뭐 무슨 뭐와 뭐로가 하다가 지금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게 뭐 먹힐 게 없거든. 근데 정의길이 정리를 했어. 그렇게 된 건. 아니 그러니까 난 조국 입에서 지난 30년 반세기 동안 우리가 쌓아온 산업화예요. 민주화는 뺍시다. 민주화는 뭐 다 아는 거니까 87 체제 우리 민주화된 것도 자 지난 반세기 산업화 역량을 키운 덕분이라고 나는 조국이 무릎을 꿇을 줄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가 조국 생일이었대요. 생일날 마누라는 감옥 가이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네. 해보니 네. 참 내가 참 산업행 한답시고. 산업행 한답시고. 네. 그리고 조국이가 한 건 뭐 있어요? 뭐요? 그 딸내미 저 의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이 한국의 선진 의료 체계에 예. 실력도 안 되는 딸 하나 그냥 갖다 붙여 보려고 부산 의전원. 부산 의전원에 뭐야 생쇼를 한 게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네. 이 몸과 자기의 입은 네. 먹는 입이야. 말하는 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대한민국의 성취 네. 산업화 첨단화에 그냥 올라타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네. 말로 주둥이로 이거 일단 주둥이라는 이 주둥이로는 지난 시절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네. 다 적폐로 몰아붙이고 이거 뭐 저 한일 국교 정상화한 박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는 조롱하면서 네. 또 그거 있잖아. 북한과 손만 잡으면 단숨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화경제론. 평화경제론. 네. 근데 평화경제론 하자 그러지 왜 또 무슨 한국의 사회경제적 토대 역량이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경의를 표하냐고 이 더러운. 아, 진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조국이 이제 인용한 정의길 칼럼에 따르면은 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한국의 장기적으로 기회였다. 한국은 중동 오일 달러를 흡수해 선진국이 떠나간 제조업을 이어 키웠다. 이게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일 쇼크가 언제 일어났어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이 하셨을 때 아닌가요? 아니 그때가 1차 오일 쇼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 하실 때고 네. 2차 오일 쇼크도 물론 온 거는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만은 네, 79년. 그 떠나간 그 공백에서 오일 달러를 끌어들여 갖고 세계의 그 3자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네. 그때가 우리나라의 현재 그 전자산업이라고 그러죠. 전자산업의 토대를 만든 것은 전두환 때입니다. 그 양반을 그래서 뭐 또 무슨 5.18 재판에 이번에 또 직접 불러서 또 망신 주려고 네. 광주로까지 끌어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다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들이 하고 있는 짓은 그 조국이가 집에서 막 트위터 막 하고 있으면 전두환이 이 새끼 이번에도 때려가지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이거 했을 텐데 네. 집에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일날 앉아 마누라도 없어. 푸른 하늘 밝은 달아래 곰곰이 생각해보니 네. 참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사회적 물적 토대 네. 산업화 견고한 우리 네. 체계가 됐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면 뭐하나 지는 하는 뻘짓은 거꾸로 다 하고 있는 놈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존경하는 마음이라도 좀 갖고 좀 개가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잘 모르시는구나. 2015년에 문재인 씨가 당 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통작동 국립묘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묘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지 가서 참배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정권을 잡을 무렵 되니까 월급을 시퍼래 갖고 적폐청산의 기본 취지는 박정희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거 원래-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선거가 네.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뭐 160석, 170석 된다고 네. 민주당 아이들이 막 발표하고 네. 뭐 수도권 90석이라는데 네. 지금 곰곰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네. 그럼 약세가 되면 네. 또 싹 돌아가는 거야. 꼬리를- 박정희 묘소 찾아갔던 그 꼬리를 살살 말아. 말아. 기세 등등할 때는
드디어 이번에 저 부관 참시에 이제 박정희 이제 박정희 몇 묘를 파내자. 네. 국민들에서 깨부숴. 조을 김영호 부관 김영호 파내자 했잖아. 김영호라는 친구가. 조국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국 살리자고 꺼냈다가 또 지금 역풍이 불지. 또 코로나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 잘해 주세요. 네. 이거 하다가 또 보니까 아니니까 또 실 꼬리를 말아가지고 참 해괴한 짓거리를 또 벌이고 있네. 그 지금 승패 말씀 정말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의 심장이 누굽니까? 심장. 심장이 그냥 김정숙 말고. 탁현민이잖아. 아. 정확히 해서 심장이자 머리잖아. 주둥이 아니고. 주둥이 아니에요. 주둥이는 따로 있어요. 주둥이는 공지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탁현민이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지금 열린 우리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열린 민주당? 열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열린 민주당이지. 더불어시민당. 손혜원당? 그렇지. 손혜원 정봉주당. 여사님당? 여사님당. 그 이제 열린 민주당에서 계속 우리 당에는 대통령의 입 김의겸과 대통령의 칼 최강욱과 영부인님의 절친 손혜원 대표가 계시다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탁현민이 열린 민주당에다 경고했습니다.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함부로 여기저기 끌어다 붙이지 마라 라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선거의 승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탁현민이 얘기가 그렇다고 탁현민이 물어봤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 이래서 지금 보면 탁현민하고 이게 지금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코로나 대응 성공 네네. 조국 살리기 이런 걸 꺼냈다가 보니까 역풍이 심상찮아 지금. 심상치 않아. 야 문재인 네가 무슨 코로나 방역했냐? 네. 지금 이 의료보험책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그렇죠. 보건사회부 장관 하시고 경제 수석하면서 이거 뒷마무리 하신 김종인 선생님도 계신데 어디다 대고 삽질이야. 또 오늘 또 웃긴 게 이 윤호중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윤호중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김종인 박사가 아이가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더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산업 이제 이런 금융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윤호중이가 그랬대. 그 대학교 2학년 학생 경제 리포터라고 어디다 대고 삽질을 해도 걔도 좀 정신 못 차리는 아이네. 윤호중이가 보면 걔가 이제 국문과 834학번쯤 될 거예요. 네. 걔는 내가 알기로는 대학 다니면서 경제학 공부 안 했을 텐데 김종인 박사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 자 이와 같이 탁현민이가 보면 선거 승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면서 슬슬 보면 꼬리를 내미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보면 캥기고 뭔가 보면 비세를 느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의길 칼럼은 정말 쥐가 꼬리가 말리니까 뒤에다 내가 국뽕이라고 얘기 듣더라도 그런 국뽕이라면 하겠다 그러는데 한겨레가 이거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거의 주제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100만 원씩 나눠 가구당 100만 원 나눠주겠다는. 그게 끝났다니까. 황교안이 묻고 따블려서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에 오는데 이게 힘이 붙이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세게 밀어가려면은 뭔가 사실과 팩트에 근간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또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웃음지면서 제가 참 잘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화 와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뒷심이 없는 거야. 뒷심이 없죠. 뒷심이 없으니까 조국이가 드디어 오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각하께 방역 성공에 공을 돌립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거고 아까 이제 보니까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방역의 진짜 숨은 영웅은 정은경.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전문가들 혹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육성해 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현재 방역 체계를 만든 것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38분이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딛고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본부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조만간 조국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앞에도 곧 고개를 숙일 날이 올 겁니다.